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축구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완벽에 가까울수록 선수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 수준에 맞는 팀의 선수가 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이 기술이고 기술을 완벽에 가깝게 연습을 해야 하며 그 연습한 기술들이 반드시 실전에서도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술을 완벽에 가깝게 경기장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적인 연습량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절대적인 연습량이 뒷받침될 때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 라는 본능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계속 도전한다라는 배짱과 자신감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면 처음부터 당연히 잘할 수가 없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기술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하지만 실전에서 시도하지 않게 되면 그 기술을 아무리 연습해서 잘 구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는 실패할 확률이 90%라고 치자. 그 기술을 실전에서 시도할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점점 낮아지고 그에 따라 기술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다. 그 기술이 난이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면 다른 선수와는 차별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들어 정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어린 선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고 당장의 실패 확률이 높은 플레이를 실전에서 시도하기에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린 선수들 중에 지금 당장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축구팀이 모든 것이고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아서 덜 혼나고 싶고 잘해 보이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다. 쉬운 플레이만 하는 선수들이다. 반면에 살짝 날라리 끼가 있는 애들이 있다. 보통 노력형 애들과 성실한 애들보다 축구를 잘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날라리 끼가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점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배짱, 내가 짱이다라는 그 자신감, 실수해도 나니까 상관없다는 그 정신자세다. 애초에 실패에 대하여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계속 시도하다 보니 어느 날 그 플레이가 자기 것이 되어버린다. 또 그런 애들은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플레이를 시도한다. 결국 그 어려운 플레이를 쉽게 성공해내니 노력형, 성실형 애들은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쟤는 개인 연습도 별로 안 하는데 나보다 잘하고 참 불공평하네. 결국 재능인가? 이러한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차이는 무엇인가? 그런 마인드, 정신구조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누가 안 되는 걸 붙잡고 될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눈치를 안 보고 도전할 수 있는 배짱이 있냐는 것이다. 물론 재능에 따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능이 진짜 지지리도 없지 않은 이상 계속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언젠가는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에 엘리트 축구 선수를 생각하고 축구를 시작했다면 운동 쪽에 재능이 보여서 시작한 것이지 않나. 내 얘기를 짧게나마 해보자면 어렸을 적 축구를 배울 당시에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아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면 혼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적을 내야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적은 플레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쉬운 플레이들만을 찾아서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꼭 한두 명씩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하는 애들은 있었고 사실 그런 애들이 가장 돋보였다. 그런 애들은 누가 뭐라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배짱이 있는 애들이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려운 플레이들을 시도했었던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미 성공률이 일정 수준만큼 올라와 있던 상태였다. 그렇다면 어렵지만 가치가 높은 플레이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바로 골과 가장 직결된 플레이를 많이 해야 한다. 골과 직결된 플레이, 공격과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가장 비싼 선수이다. 쉬운 플레이, 즉 백패스나 횡패스, 보이는 곳에 패스를 주는 플레이는 누구나 한다. 그럼 골과 직결된 공격적인 플레이는 무엇일까?
우선 당연히 슈팅이다. 그래서 슈팅 기회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슈팅을 때려봐야 한다. 마무리를 잘해서 몸값이 높은 선수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 케인, 살라, 레반도프스키, 호날두, 음바페 전부 득점왕들이고 슈팅 기회가 왔을 때 높은 확률로 성공을 시킨다. 근데 슈팅을 하려면 공을 어느 정도 상대 진영으로, 상대 골대 쪽으로 공을 운반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연계 플레이로 패스를 주고받고 공을 점차 앞으로 이동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 플레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을 혼자서 상대 진영까지 운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나를 막기 위해 달려오는 수비수들의 공간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이 플레이가 사실 가장 축구에서 어려운 플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몸값이 가장 비싸다. 메시, 아자르, 네이마르, 비르츠, 무시알라, 벨링엄, 요즘 라민 야말 등등 혼자서 2명 이상을 뚫고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등한 수준을 가진 선수들끼리는 절대 앞을 내주지 않기 위하여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게 수비를 한다. 그래서 한 명을 제낄 수 없다면 사실 찬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패스로 계속해서 수비 진영을 겉돌며 틈을 찾겠지만 탄탄한 조직력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을 찾기가 어렵다. 이번에 유로 2024 이탈리아와 스위스 경기를 보면 이탈리아가 겉돌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플레이가 이기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선수가 한 명이라도 우리 팀에 있으면 경기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느낄 것이다. 그 선수로 인해 다른 선수들이 공간이 훨씬 많아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게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철저히 앞으로 뚫고 나가는 플레이를 말한다. 우리 편 골대 앞에서 쓸데없이 빙빙 돌면서 몇 명씩 제끼려고 드리블을 시도하는 게 아니란 걸 이해하시길 바란다. 이미 말했듯이 골과 직결된 공격적인 플레이이다. 슈팅에는 프리킥 또한 포함이고 그 외에 크로스, 킬패스, 골대로 향하는 롱드로잉 등 이것들도 골과 직결된 플레이로서 가치가 높은 플레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수비수라면 이러한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들을 막을 수 있으면 몸값이 높아진다. 결국 1대1 대인 능력이고 누가 1대1을 넘어 2대1, 3대1까지 커버를 할 수 있냐에 따라 몸값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가장 어려운 플레이는 공을 앞으로 운반시키고 슈팅을 통해 골을 넣는 플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가장 어려운 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실패해보아야 하나 실수와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신상태로는 도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 마음 상태가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도전한다는 건강한 깡다구를 건강한 간 큰 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내가 깡다구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우선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시도를 해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플레이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머릿속의 질문과 이렇게 도전하려면 정말 깡다구가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했다면 이번 영상의 목적은 달성했고 해결 방법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다.